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마카가 이번 한 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다른 분들과 JB타임즈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유튜브 연장방송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언중유골에 출연하는 분이죠.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긴장을 하니까 오늘은 괜찮은데요. 네. 이 긴장을 좀 어떻게 풀어주실지 더 높이실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하러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해요? 이 더마카라는 자리는 약간 신비감에 쌓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를 좀 잘해줘야 되는 건데 핵심을 잘 짚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빈자리를 그렇게 오래 메우는 건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촌철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정말 빨리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까루님이 이제 9월 첫 월요일입니다.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 시원하면서 흐리네요.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세요.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세요. 야. 네. 오늘 김종배 MC께서 커피를 한 잔 다들 이렇게 사주실까요? 저는 MBC 출근하면 가장 먼저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혼자요? 믹스를. 네.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네, 가끔 이렇게 타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자기들이 알아서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잠깐님께서 제이비님 가을입니다. 가을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셨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심하게 안 들어가면 안 부릅니다. 연장 방송에서 한번 심의해서 조금 자유로울 때. 네. 그리고 지금 더마카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더마카님께 뭐 전철 기본요금과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이렇게 김장면님이 여쭤보시기도 얼마 했고요. 전에 한덕수 총리 뭐 국회 답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전 고수님이 되게 자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폭으로 시달리던 고3 조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 하늘나라에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 분명히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범죄입니다. 아울러 너무 힘들면 꼭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꼭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하셨습니다. 일이 있었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전해주셨는데 네. 댓글창에서 이렇게 추모를 같이 해주고 계시고 아이고. 마지막에 너무 힘들면 꼭 주변에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말을 꼭 남겨주고 싶으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섣부르게 위로의 말씀 드리기도 좀 힘든데 아무튼 마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김일성의 평가를 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된 직후인 2021년 8월 24일에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향인 평양으로 모셔가지 못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도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공과 과를 가리면서 그가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으므로 자유계 독립운동가로 평가하지만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사실 북한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북한으로 모셔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저들이 모셔가겠다고 한 것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평양이 고향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된다면 결국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주체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홍범도 장군의 공과 과를 떠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희생된 장군과 그의 가족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다. 이런 찬사까지 이 동영상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산 정권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공산 정권이 외면한 인물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여권의 기도가 그래서 희한한 건데요. 희한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2년 전에 이렇게 말했던 태영호 의원이 2년 후인 지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문제가 되자 지난달 29일 다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말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홍범도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걸 환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였던 그를 일본군과 싸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에 홍범도 흉상을 세워놓고 생도들이 경의를 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생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회주의자여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엄밀히 나눠서 뭐 그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우리 영역에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고 같은 단어라고 뭔가 일단 이해를 한다고 치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영호 의원은 국군의 정체성을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군의 정체성은 두말할 것 없이 헌법에 기초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걸 전제로 2년 전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세요. 태영호 의원은 2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한반도에서의 합법적 주체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 그리고 그 법통을 증명하는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푼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과 2년 후에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인식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정치에 의해서 희롱당하는 한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해의 방법은 저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두고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지금 사실 태영호 의원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 2005년에 그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 이게 14번째 안건으로 토의한 다음에 원안 의결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였고 한덕수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렇게 독립유공자로서 영예수여안의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공산주의 계열 대표에서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좌우합작운동에 힘썼던 여운형 또 조선 공산당으로 활동한 조동호 등 6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게 이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거나 추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또 이렇게 맞받아질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국군의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서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적과 대치 전선 최일선에 서야 되는 국군의 장교를 기르는데 어떻게 공산주의 흉상을 세울 수 있는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유공자하고는 약간은 다른 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군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다음에 군의 건군 이념이라는 게 헌법과 달리 갈 수가 없어요. 네. 헌법과 달리 간다면 그 군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군이 충성 맹세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군이 충성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맹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다른 차원에서 군의 이념을 거론하고 그래서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 촌철님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대신하면은 네. 완타치님이 국회의원 말 바꾸는 거야 하루 이틀인가요? 소리 없는 아우성님은 역사가 빈대떡입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표현을 더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빈대떡은 맛있기라도 네, 하죠. 또 지금 네. 아침에 비가 오던데. 네. 그리고 9838님 태 의원은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라고 하네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게 이제 그 한 2, 3일 지난 그러니까 소식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 주말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캐시 호컬 미 주요 뉴욕주 지사가 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세이브 더 허드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법안에 서명을 한 건데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서 뉴욕주 상원 의원들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공화당 소속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뉴욕주 허드슨 강이라고 있죠. 네. 안 가보긴 했지만 많이 들었던 강이긴 합니다. 이 허드슨 강 하류의 뷰캐넌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가 2021년부터 폐쇄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원전 해체 작업을 맡은 홀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폐연료봉을 시키는데 130만 갤런의 강물을 사용한 뒤에 그 냉각수를 그대로 허드슨 강에 방류하려고 하니까 뉴욕의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걸 등에업고 법안을 발의해서 양당 모두 동의한 상태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냉각수의 강 방류를 막는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골라본 건데요. 냉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후쿠시마 원전은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아까 그 폐연료봉을 시키는데 130만 갤런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후쿠시마의 경우랑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세 발의 피라고 봐야 되는데요. 홀텍이 방류하려 한 냉각수는 약 490만 리터로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부터 1차로 방류한 양보다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한 왜냐하면 30년을 해야 될 거다, 이 정도로 전망이 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최소 30년. 네. 기약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에다가 원전의 핵 연료와도 직접 닿지 않은 냉각수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험성이 낮은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도 냉각수는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들이 반발한 주된 이유,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삼중수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더 나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 방류를 유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법안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홀텍 측이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이게 연방법에 의해서 이 세이브 더 허드슨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찬성을 일단 한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캐시 호컬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자, 미국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을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건데요. 자기 나라에서 반대 시민운동이 나타나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법안 찬성, 그러니까 이 발의, 그다음에 통과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뉴욕의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걸 받아서 발의를 했고,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은 뭘 의식했다라는 겁니까? 여론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만약에 비등했었더라면, 내지 어떤 그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졌었다라면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이든 정부가 찬성을 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정말 날카롭게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이 있잖아요. 이 협약과 또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의 정부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친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외교 자해행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런던 협약 당사국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제기된 게 있어서 한번 그
다루긴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뭐 친서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다룬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제 거기에 가서 입장을 어떻게 피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촌철님들이 댓글 올려주시면서 더마까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신 거라서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대혜진님이 부럽다 단호한 저 방류 금지 결정이 그리고 김종희님이 이름이 되게 익숙하네요. 네. 우리 단골 촌철이십니다. 네. 그분은 아닙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님비지요. 우리 네. 집 뒷마당은 안 되고 너네 집 앞마당은 난 모르겠다. 이걸 님비 현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확장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주식 187만 주, 그다음에 서희건설 계열사인 유성 TNS 주식 126만 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삼성전자 주식 1,057주, 네이버 주식 100주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배우자가 총리 비서실장이 된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식은 팔았는데 서희건설 관련주는 팔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박성건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했지만 박 실장은 오히려 지난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이것마저 기각되자 어떻게 했느냐? 지난달 말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둘 다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 비서실장은 내각 통할의 과정에서 실무를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고요. 따라서 업무 정보가 재산 관리에 직결될 수 있는 범위와 폭이 엄청 넓습니다. 직무 관련성, 포괄적 직무 관련성은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건 배우자가 기업 대주주라고 밝힌 점인데 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어떤 기업 지배구조 이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도저히 팔 수 없는 팔면 큰일 나는 혹시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런 거라면 애당초 비서실장을 맡으면 안 됐던 거였죠. 이미 다 예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백지 신탁제는 최근에 지금 도입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맡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비서실장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박성근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아요.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한다? 검사 출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가설적으로 성립된 추정이 있습니다.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한겨레에 이렇게 그 박성근 실장 측이 입장 밝힌 거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총리 비서실장은 천년만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총리가 그만두고 그러면 본인도 비서실장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의 기초에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봐온 사례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혹시 이런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지금 배우자가 바이오회사 근무하면서 8억 원어치 그 주식을 처분하라 이런 백지 신탁 심사의 요구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 아니라 행정소송 선택한 이유가 시간 끌기 위해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말 시간 끌기용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전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